예, 안녕하세요. 덕은지구 삼성그린코아 더 베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12월 7일 특별 공급 접수, 12월 8일 일반 공급 접수입니다. 그러면 12월 17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1주택자 저가점자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추천 물량이 84가 25%, 91이 70%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1월 26일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과열지구, 비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덕은지구. 청약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대해서 중간 정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매 제한 10년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 11월 26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19세 이상인 자 또는 19세 이상이 안 된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급 내역하고 공급 금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덕은지구 주상 1블록이고요.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 총 366세대이고, 이주자 주택 우선 공급이 25세대, 그 다음에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20세대,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이 14세대, 다자녀 35세대, 신혼부부 40세대, 노부모 9세대, 생애 최초 30세대입니다.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자 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주자 주택 대상자를 공급하는 25세대를 제외한 341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입니다. 여기 이제 덕은지구 도시개발 지역 지구 안에서 원래 살았던 분들, 소유자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일부 남은 물량을 지금 이제 일반 분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이나 신도시나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곡이나 이제 앞으로 창릉이나 이제 이런 곳에는 어디나 누구나 거기서 수용되는 가옥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 이주자 택지라고 주택이라고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지를 쫓아서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 말고요. 그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고요. 공급 대상 보시면 민영주택은 지금 84AB, 91AB, 126, 128, 135고요. 지금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녹색으로 해놨는데 이걸 왜 해놨냐면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일반 아파트하고 이 좀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게 같은 84인데 그래서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덕은 호반하고 덕은 삼정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 두 단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당첨권이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주거 공용 면적이 좀 작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의 기본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193세대,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 148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 금액은요, 84A가 지금 4억 2,500에서 4억 8,700, 84A나 B나 비슷합니다. 한 200만원 차이고요. 그 다음에 91이 4억 5,800에서 5억 2,400, A, B 비슷합니다. 91A, B.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126 타입은 17억 6,100만원, 128은 17억 8,800만원, 135 펜트하우스는 21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계약금이 10%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5,000만원, 1억 7,600, 2억 2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60%인데 50%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어갖고 LTV 50% 적용해서 50%는 대출을 지금 나가고 그다음에 10%는 잔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 10%, 중도금 10%해서 한 1억이면 84, 91은 지금 현금이 지금 준비가 되시면 끝나고요. 준비가 나머지는 잔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트하우스는 지금 9억이 다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급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기간 추천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 생애 최초 특별 이렇게 있고요. 지금 다자녀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고양시 및 경기도가 50%,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50% 있는데 여기 고양시에서 먼저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은 그 50%를 우선 공급을 하는데 이 경기도하고 고양시 중에서도 이 고양시한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낙첨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역에서는 지금 접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타 지역은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 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그다음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은 이미 사전에 선정이 돼 있는 사람이 특별 공급일에 접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장애인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유공자에 있어서 특별 공급일에 접수하는 게 아니십니다. 예,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는 전년도, 2019년도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맞벌이는 12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죠. 그거는 지금 120%, 맞벌이 130%까지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특별공급, 우선공급 75% 이후에 공급하는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이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지금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은 지금 이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건,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주택 요건 중에서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추천, 철거, 주택 소유자, 다자녀, 신혼부부는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지금 기간 추천 특별 공급하고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는 지금 6개월 경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금액 이상 불입한 자여야 되고, 노부모 생애 최초는 2년입니다. 통장이 2년이어야 되고, 이제 금액은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금액은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는 다르다는 거, 기준이. 그 세대주, 세대원, 그 다음에 6개월, 24개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추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상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6개월, 그 통장 6개월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유공자, 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은 여기 원래 추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기간에서 미리 공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특별 공급일에 접수를 해도 된다고 통지를 선정을 받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한번 기관에서 걸러져서 서류를 다 모아갖고 걸러져서 추천을 받았는데 특별 공급도 접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내용이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이게 해당이 되는 사람은 미리 접수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 준비 다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공급 가점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이 나왔는데 해당 없는 분이 뭐 대부분이시지만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아파트 일반 분양 외에 부동산 재테크라고 그러고 이제 보통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디 개발지든 여기에 이제 미리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 겸.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에 이런 게 있구나. 로 이제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아셔도 되고, 예,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철거주택 소유자라는 건 여기 덕원죽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여기 이제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추천 기간은 LH 고양사업본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해당 추천 기관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예, 통지를 해준다. 한국감정원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업 주체에 통보한 한국감정원이죠. 통보 받은 사람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특별공급일에 신청하라는 얘기죠.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통장 6개월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소유하였더라도, 현재 무주택 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특별공급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 생초라든가, 여기는 지금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팔았지만,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 조건을 다 갖췄는데 집이 있는 분들 중에 집을 처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자녀이시고, 다자녀 가점도 훌륭하신 분인데 집이 하나가 있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여기서 다자녀라는 거는 3명, 4명, 5명입니다.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가족관계 증명서로, 예,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자녀도 포함하고, 태아도 포함하고,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혼한 분으로 성이 다른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 주민등록표에, 예, 등재된 경우에 하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자녀 노부모, 50%는 경기도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광역시 저주자한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일 점수 경쟁 경합일 시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1번이고, 그 다음으로 또 미성년 자 수가 똑같다면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예,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한테 준다는 겁니다. 경기도 우선 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까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50% 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접수는 보통 다 오버가 되죠. 경합이 일어나는데, 그때 고양시 1년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한테 또 1년 이상자한테 하다 보니까 경기도 거주자가, 또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아래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고양시 경기도 거주자는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는 고양시 1년 이상자한테 우선 공급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표는 100점 만점인데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 영유아 15점, 세대 구성원이 3세대인 경우 5점, 무주택이 10년 이상인 경우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5점,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혼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청약에서는 신혼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이한 거는, 예,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 한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3년 결혼했다가 3년 이혼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번에 3년하고 요번에 지금 다시 재결합해서 1년이면 4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집을 중간에 샀다 팔았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 다음에 이 중간에 집을 샀다 팔았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은 전년도 2019년도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인자, 맞벌이는 130%인자 이렇게 돼 있고 내년에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소득 기준이 좀 오버되신 분들은 내년에 신혼부부 특공에 지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신혼부부 특공 공급이 경쟁자를 더 많이 넓혀주니까 좀 더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공급, 소득으로 우선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순위, 거주 지역, 자녀 수 추첨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의 75%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인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120% 우선 공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는 120%인자, 외벌이, 그 다음에 맞벌이 13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 임신 중, 태아, 가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으면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준비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는 분은 거의 안 되고 이제 뭐 생초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 현재 자녀가 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태아가 있거나, 예,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뭐 크게 의미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예, 그래서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뭐냐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소득 75%, 외벌이 100%, 그다음에 지금 맞벌이는 12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일반 공급 25%는 외벌이가 120%까지 100% 초과해서 120%, 그다음에 맞벌이는 120% 초과해서 130%이고요. 특이한 거는, 이게, 맞벌이인 경우에 2명 중에 1명이 월평균 소득 기준이 100%를 초과하면은 일반 공급 25%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신혼부부 그 소득은 진짜 계산하기가 당사자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아시겠지만은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많이 소득 기준 때문에 그 부적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그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관련한 기타 예외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 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 사실 득실 확인서를 진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요. 종교기관, 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이 있고 종소세를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당연히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의한 그 금액을 증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20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년도나 당해연대 소득, 어떤 소득이 있다면 뭐 근로든 사업소득, 지금 현재는 아닌데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9년 1월 1일부터 지금 20년도 11월 26일까지 총 소득을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이면서 또 동시에 근로자인 사람, 직장인이신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서 뭐 요즘 언택트라 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이 근로소득하고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를 한다는 겁니다. 제로. 그래서 근로소득만 갖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녀가 있는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예, 사실상 출생이라고, 지금 신고가 좀 다르다는 거죠. 1위.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예, 청약 자격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으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예,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지금 다른 내용은 다 있고요. 통장 2년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기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대주여야 하고요. 지금 현재 혼인 중, 예, 결혼을 하셨거나, 혼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만약에 이제 한부모이신 경우는 자녀가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예, 그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고, 최근 1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득세를 납부한 자인데 소득 활동을 했는데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인해서 납부 의무액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최근 1년 내에는 소득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진짜 납세를 했다는 게 아니고, 예, 그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는 증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지금 또 아까 그 신혼부부하고 또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은, 예, 특공에서는 유주택자입니다.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지금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인 자이고요. 그다음에 통장은 2년, 세대주, 예,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되지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예, 지금 이 한 주민등록상에 5년 내 당첨된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계약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첨만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예, 소득이 13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대주 및 성인인자의 모든 합산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좀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생애 최초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세대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가사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 2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소세 소득금액 증명원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건 뭐냐면은 매출이 있고 사업자들은 매출이 있고 실제로 이제 비용을 제외한 실제적인
소득을 또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증빙입니다. 근로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산한 거 말고 거기에서 총 급여액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사업자나 근로자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액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예, 요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면 21번 근로소득 원정 증명 영수증상에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생초하고 신혼부부하고 요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소득 기준이 있는 거는 항상 소득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소득이 좀 오버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 좀 세대를 미리 분리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일반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예, 신청 자격, 현재 고양시 수도권, 서울, 인천, 타 경기도, 예, 이제 거주하시되, 예, 지금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 중에 세대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자 세대주 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을 포함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대주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고양시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마감이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서 뭐 1년 11개월 됐다 이런 분들 안 되고, 서울, 인천, 뭐 타 경기도 이런 분들 일정은 있습니다. 일정은 있는데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그 거주자라는 그 1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공고일 현재 외국에 계시는 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데 과거에 해외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류라는 게 1년 내에 90일을 초과해서 국외에 체류하였거나, 89일은 괜찮습니다. 근데 91일이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183일을 초과했다. 예,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외 체류하는 거가 지금 이제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좀 다릅니다. 해외 체류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대주 그 분양 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원, 무주택 그 세대원으로 돼서 가점을 계산해야 되는 부양가족에서 나오는 그 체류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그 지금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단신 부임 판단을 위한 증빙서를 제출 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업을 종사하기 위해서 지금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하고 상관없이 아까 뭐 90일 초과하면 안 된다, 183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지금 외국에 지금 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해당이 없나 보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뭐 회사 그 뭐 파견을 나가 있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중에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갖고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준비를 또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복무 군인, 군인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군인이 이제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있고, 아까 이제 그 제대한 군인이 있었어요. 아까 기간 추천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군인은 장기복무 군인인데 현재 이제 군에 있는 거죠. 10년 이상. 근데 지금 고양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강원도다, 충청도다, 뭐 여기 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장은 2년, 과거 5년 이내 누구도 당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세대를 분리시켰어야 됩니다. 모집자 공고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집을 두 채 있는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영주택 그 1순위 기준이 지금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지금 100% 우선 공급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75%, 추첨이 25%, 그다음에 85초과 가점이 30%, 추첨이 70% 물량입니다.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약 신청할 때, 나는 추첨제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뭐 대국롯데도 그렇고, 요번에 호반이나 이거 3정을 하시면서 나는 추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집이 이제 무주택자다, 유주택자다, 그거 선택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단 무조건 가점제로 먼저 경쟁을 하고 그 가점 경쟁에서 이제 가점 높은 사람한테 주고 가점이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추첨 물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하고 아까 가점제에서 낙첨한 무주택자하고 합산해서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제다 추첨제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이 있다 없다 그것만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 수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뭐 통장 언제 가입했다, 납입 인정 금액은 얼마다 이거는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옛날에 아니면 뭐 최근에 이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청약홈에서도 100% 그 최근에 한 거는 뭐 거의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무주택 기간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러려면은 미리미리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제는 지금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추첨제하고. 그래서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이제 부모님이시겠죠. 이제 주로.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고, 추첨제에서는, 무주택 구성원한테 75%를 먼저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낙첨한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이제 그 자동 추첨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고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은 미리미리 이제 금액을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 84는 200, 고양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일은 300만 원이고요. 1주택자는 지금 처분 조건으로 지금 이제 분양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분양 처분하는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처분 조건으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아마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예금, 부금, 그 다음에 저축, 종합통장, 이렇게 이제 4가지 이제 통장이 있는데, 예, 요거는, 지금 청약 저축, 옛날 청약 저축은 지금 민영 아파트라서 못하기 때문에 그 청약 예금으로 변경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금으로 변경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예금이다, 부금이다 이거를 하루 전에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전에. 그다음에 종합통장은 뭐 모집 공고일 그 날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그냥 고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죠. 여기는 그냥 500만 원 일단 맞춰놔야 됩니다. 맞춰놔야 되고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보시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통장이신 분은 그냥 무조건 돈을 일단은 계속 선납식으로 해갖고 많이 맞춰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어디 좀 이렇게 슈퍼 청약이라든가 유명한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조금 더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년 이상 무주택자, 뭐 통장에서 선납금 포함해서 뭐 얼마 이상인 사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뭐 84를 나는 민영만 할 거니까 난 200만 원만 맞춰놓는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럼 민영만 해놓는다 이렇게 또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이제 그거밖에 못해요. 정말 선택적으로. 이거 더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지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액을 넉넉히 해놓으셔야 되고 서울이신 분은 그냥 1,500만 원까지 맞춰놓으시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그냥 1,000만 원, 그냥 맥스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10만 원씩 더 쌓아나가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아깝다, 뭐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은 84점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32점, 부양가족 수가 6명이면 35점,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이면 17점 해서 84점이고요. 부양가족 수에서 그 본인은 빼셔야 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 그래서 무주택 기간하고 저축 가입 기간은 이게 뭐 계산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이건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가입 기간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점수가 몇 점입니까? 그거나 알아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무주택 기간은 왜 나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주택 기간은 왜 헷갈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22살에 결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30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년 미만이라고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점이 2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8년인 겁니다. 8년. 8년이면 지금 1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점 계산이 잘못되는 겁니다.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점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부양가족수 잘못 계산했다든가.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을 또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거, 그 부모님이 집이 있는 건 무주택이래 이래가지고 부양가족 수에서 이거 무주택이니까 부모님은 그냥 사람이니까 부양가족이고 부모님이 가진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니까 무주택이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집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집이 있고 아버님만 지금 내가 모셨어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그런데 아버님은 부양가족이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두 분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무주택 기간하고 2번 부양가족 수에서 엄청나게 틀립니다. 부적격이. 그래서 이걸 왜 틀리나 이런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또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냐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이게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장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어머니가 집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아버님이죠. 배우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 명의로 집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는 나가시고 아버님 명의로 무주택이라고 해서 아버님 끌어안고 이거 아닙니다. 두 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가 분리돼 있다 해도 부양가족에서 모두 아버님 어머님 다 나가셔야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이거 넣어가지고 당첨된 부적격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틀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근데 이게 계속 왜 나오냐면은 이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적격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무주택 기간 적용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소형 저가 주택이죠. 또는 분양권 등. 소형 저가 주택 등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2개, 조그만 거 나 2개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저한테 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은 2006년도에 나 집을 팔았는데, 2010년도에 집을 팔았는데, 그거는 1억 3천 이하니까 소형 저가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2006년이면은 지금 2007년 가격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가점제라는 게 2007년에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좀 이제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2007년에 가점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소형 저가 주택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왔는데 이 금액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1억 3천만 원 60제곱미터 이거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좀 정비를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3년 전이죠. 지금 2007년이다, 10년이다 뭐 이런 거는 그때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본인이 공시된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재산세 내는 과표죠. 그 가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모델하우스에 물어보시고 한국감정원 청약홈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보면 알아봐서라도 알려줍니다. 청약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2006년이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지금 2006년에 만약에 내가 그 집을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소형 저가 주택이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년 만기를 지금 채운 겁니다.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점이 아까 무주택 기간이 만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2005년에 어떤 집을 샀는데 그게 소형 주가예요. 저가 주택이에요. 쭉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15년 무주택 기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무주택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셔서 추첨 물량으로 들어가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은 아까 그 30세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0세라는 게 지금 세대주가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주 주택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있지만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 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계 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두 분 다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주소가 어머니, 아버님 분류가 돼 있어도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점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으로 왜 아니냐, 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점.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미혼 자녀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할아버지예요. 지금 내가 70대인데 아니면 뭐 65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사망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밑에 미혼의 손자녀는 내 그 부양가족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 30세 이상인 주택공급 신청자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이하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미혼 자녀를 인정을 해주는데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이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미혼이어야 됩니다. 미혼 31살. 34살 뭐 이렇게 미혼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세 미만 자녀하고 30세 이상 자녀가 나오는데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데 이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30세 이하인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넘은 자녀는 최근 1년 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 지금 11월 26일인데 2019년 11월 26일부터 1년 내에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계속입니다. 계속 90일을 예를 들어서 80일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그 해외 체류한 분들은 요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녀분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 아까 처음에 나온 세대주가 체류냐 아니냐, 생업이냐, 생업 체류냐, 비생업 체류냐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통장 가입 기간은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신청일은 특별 공급이 12월 7일. 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12월 8일입니다. 그 다음 발표는 12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가 아니면은 이제 청약통장 가입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데, 특별 공급은 은행에 가서 하질 않습니다. 특별 공급은 은행에 가서 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은 은행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아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점제에 낙첨자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이제 아까 무주택자가 아까 처음에 가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점 순으로 자르다 보면 낙첨자가 나오죠. 떨어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추첨으로 보냅니다. 내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주택자하고 같이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5 이하는 75%가 가점이고 나머지 25%가 추첨. 그다음에 85 초과는 30%가 가점, 70%가 추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첨 그 안에 아까 25%, 70% 그 안에 75%는 다시 무주택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 물량도 무주택자한테 훨씬 기회가 넓은 겁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70% 안에서 또 25%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물량이 많은 겁니다. 지금 84보다는 91이 많죠. 그래서 이제 1주택자는 일단 물량이 많은 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첨제 할 때는 처분 조건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모델하우스에서만 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그 모델하우스에서 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공급은 은행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은 2번을 그 연속으로 특별 공급을 신청하면은 무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자녀하고 노부모 한다거나 뭐 생추하고 특별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그래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위축 지역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격이 만약에 되는데, 내가 이제 3개월 있으면은 여기 전국에 청약 위축 지역에 가시면 3개월 후에는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수도권 외에서는 6개월 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1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추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는 사업주체에 통보자만 신청이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기간 추천자는 인터넷 청약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 일반 청약은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이 돼서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동호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공급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층수가 있고 일반 공급은 내가 원하는 층수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별공급으로 동호수를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일반 공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특별 공급 예비자로 예비 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왜 나오냐면은 일반 공급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이라는 거는 곧 동호수가 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호수가 3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특별 공급은 예비 당첨자래. 예를 들어서요. 예비 당첨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착각하시는 게 동업수 추천 받았는데 내가 이게 싫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 계약을 안 하시면은 1년 동안 그 부적격이라는 게 아니고 그 재당첨 10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재당첨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분양권이 이제 거래가 활발할 때는 내가 이거 그냥 포기하고 다음 거 뭐 줍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상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격도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재당첨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줍줍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 당첨제로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죠. 동호수를 받았다는 거는 당첨된 겁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비 당첨자 분도 일반 당첨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호수를 배정을 받으면, 다른 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대공 롯데 지금 예비 당첨자 분들이 계시고 지금 12월 4일 날 동호수를 추첨하러 와라. 지금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12월 2일, 3일 날 호반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내일 11월 30, 12월 1일 날 위례 특공을 접수를 해놓으면 만에 하나 내가 가서 동호수를 받아보고 나 이거 싫다. 이런다 그래. 동호수를 받고 나서 나는 이거 계약하기 싫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통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를 내가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아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호수 받아보고 내가 생각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동호수 나오면 당첨되고 통장 끝난 겁니다. 사용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로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주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집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상속으로 공유 지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집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회 행정구역, 에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충청도, 강원도 그런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사용 검사하고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작은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제 오래됐는데 집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막 지었는데 집이 작은 거는 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경우. 근데 이 상속이,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여기 지금 거주가 필요합니다. 거주. 예, 시골집인데, 지금 거주를 한 하다가 내가 옮겼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수도권 외니까 당연히 거기서 살다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살다가 수도권으로 넘어온 경우죠. 이건 지금 고향시니까. 그 분양지가요. 근데 아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돌아가신 분이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거주를 했다가 이어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거주를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단독주택.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예, 요거는 지금 작은 거죠.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고, 요거는, 하나여야 됩니다. 한 개. 두 개면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원룸 하나 있다. 이런 거 그냥 2주택인 겁니다. 분양해서. 그러니까
이 집으로 보냐 안 보냐 주택수 이거는 지금 분양 청약에서 보는 주택수, 취득세에서 보는 주택수, 보유세에서 보는 주택수, 양도세에서 보는 주택수가 모두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예,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는 않느나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부양가족에서 빼야 됩니다. 그 아래 나오네요.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부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직계존속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전부 다 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좀 바뀐 거라 가지고 예, 여기서 많이 부적격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이 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시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개월 내에 부적격으로 만약에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입니다. 부적격으로 돼서 그거를 소명해라. 3개월 내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소명해라. 그거를 공부상 정리를 해오든지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보자면은 내가 청약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요. 뭐 폐가다, 멸실이다, 뭐 상속으로 내가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차피 내가 되면 정리를 할 거라면 미리 사전에 내가 조치를 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지금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받은 사람, 최초로 받은 사람, 요즘 뭐 속칭 줍줍이라고 합니다. 예, 그 줍줍으로 미분양 주택을 받은 사람은 예,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근데 다만 그 미분양 주택을 매수한 사람, 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해사랑 계약한 사람은 되고, 개인한테 그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이 나오고요. 소형 저가 주택은 민영의 일반 공급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약자는 지금, 삼정은 지금 펜트하우스는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 주는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에 물어봐도 그렇고 은행에 물어봐도 그렇고 개인 사정으로 대출 한도가 뭐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통상 뭐 본인의 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통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자격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도금 이자는 지금 후불제이고요. 본인의 주택 소유라든가 대출 여부, 담보 대출이라든가 기존의 뭐 중도금 대출 여부라든가 아까 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 미분양으로 내가 지금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담보 대출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서 지금 삼정에서 뭐 호반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창릉에서는 또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라도. 그래서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신용불량자 이런 거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서 잔금 때는 또 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설명을 안 하나,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잔금 대출은 뭐냐면은 그때 가서는 이 잔금 대출을 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겁니다. 예, 상환하면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금 대출을 뭐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주를 하면은 중도금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다, 잔금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중도금 대출이 없어지고 잔금 대출이라고도 얘기하고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대출이 대출을 전환하기 때문에 대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잔금 때는 또 잔금 대출이 나와서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나오는데 이제 84, 91이 350만 원, 뭐 600
60만 원 이 정도 되고요. 펜트하우스는 지금 126, 128은 1000만 원 정도, 135는 이제 550만 원 정도 되고 계약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84하고 91이 400만 원에서 한 650만 원, 8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본인 선택임입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안방을 할 거냐, 뭐 거실하고 이제 풀로 하면 6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91은 8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펜트하우스는 이제 1200,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가전은 지금 뭐 개인별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요거는 뭐 그냥 개인 편차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가구가 지금 1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84하고 90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옵션을 완투를 지금 잡아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하고 붙박이장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뭐 하실 분은 하시고 아마 일부만 하시는 분은 또 일부만 하시고 이제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제 플러스 옵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그 옵션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84A가 뭐 팬트리, 주방 발코니, 욕실을 뭐 고급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고급 욕실장, 고급 샤워부스, 고급 위생도기, 뭐 일체형 양변기 뭐 이렇게 하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이제 이 금액을 합산하면 꽤 금액이 됩니다. 지금 보면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 때는 옵션 그 비용이 좀 상당한데, 그 마이너스 옵션을 거꾸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마이너스 옵션이 그 84가 한 2,700 되고 91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펜트하우스가 지금 4천만 원대거든요. 펜트하우스는 이제 면적이 크니까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84하고 91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너스 옵션을 한 다음에 아까 그 회사에다가 원래 플러스 옵션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차라리 내가 더해서 본인들이 그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분양을 받고 한번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단지 외부 여건에 대해서 그 원래 그 덕은지구는 거기 그 근처에 난지 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있어서 그 원래 이제 그 항상 그 덕은지가 처음 개발될 때부터 그게 이제 최대 단점으로 항상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단점인데 모든 그 도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개발되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볼 때 모든 도시는 다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예를 들어서 지금 향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선이 지금 최대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죠. 그래서 어느 도시나 다 있는데 항상 이제 개발이 되면서, 단점을 또 보완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그 난지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면 용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죽전 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원으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고양시에서도 또 여기 덕은지구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덕은지구 주변의 환경, 덕은지구 안에서의 이제 환경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마포 청소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다고 이제 분양 공고에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장인가 뭐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덕은지구에 가까이 있다거나 또 뭐 더 개발이 된다거나 더 확산이 된다던가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입주를 하시는 입주민들
또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제 도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기 고양 시민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또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장점만 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운지구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